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남성이고 40대입니다. 나의 첫사랑은 매우 어린 시절에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같은 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발견한 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한동안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어느 날 혼자 놀이터에서 그 애를 만났어요. 그 애는 나 역시 우울한 마음에 왔었는데 느릿느릿 흔들림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떨어진 시소에 앉아 있었고 시소는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 애가 나에게 웃으며 다가와서 함께 탈래라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학교에 같이 가고 함께 돌아오며 서로를 기다렸어요.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입양하고 싶은 가족들이 계시다 해서 그날 우리 부모님과 처음 만났어요. 학교가 끝난 후 그 친구와 함께 고아원으로 돌아오던 길에 나만 원장실로 불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부터 너의 아빠야. 나는 너의 엄마야 라고 말했던데 나는 조금 당황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입양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입양된 후에 알게 되었던 것이 있었죠. 어머님과 아버님은 서로 나 아이와 그 여자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가문은 재산과 사랑을 잃어버렸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갑 아이를 입양하여 사랑을 주고 극복하자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애가 딸이었어요. 아이를 입양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여아는 정말로 안 돼 보인다고 하셨어요. 딸로 생각하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나는 이야기를 20살 때 의대에 진학한 뒤 들었어요. 가족 모임에서 의대에 진학을 축하하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말했죠. 정말이에요. 그때 어머니는 딸을 키우는 자신이 없었어요. 먼저 보낸 딸이 많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너희 덕분에 나는 첫째 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 누가 생각했겠죠? 우리 아들이 대학까지 가게 될 줄은요. 그래서 그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자랑스럽다 느꼈어요. 부모님의 감동적인 칭찬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내가 즐겼던 모든 것이 나의 여자친구의 일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므로요. 아이를 입양한 후에도 첫 번째 사람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고 가끔은 몰래 만나러 가기도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서로 휴대폰이 생겨서 연락을 이어갔다. 그 시절부터 가능해서 사귀기 시작했고 의대에 진학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바로 했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도 노력했어요. 때로는 여자친구의 바쁜 일상이 마음 아팠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운명을 살아가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제가 더 여자친구를 존중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데이트 비용을 내려고 하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진색을 내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불쌍하게 생각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뭐 고아 출신 아닌가? 그런 건 아니라며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 운명을 살아가며 돈을 아끼는 여자친구에게 밥이나 커피를 살 때 저도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 행동 속에 당돌하고 직선적인 여자를 더 좋아했어요. 내 첫사랑은 어릴 때부터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여자친구였어요. 사실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여자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공부가 힘들 때 그녀의 지지와 도움이 컸어요. 조금만 나태해져도 책을 날리곤 했어요. 벌써 자야 할 시간인데 오늘 뭐라도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아, 좀 졸린데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도 될까요? 나의 꿈은 빨리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둘만이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한 뒤에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자친구는 항상 제 바쁜 일정을 이해해 주었고 도시락을 싸서 저를 보러 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만들어 온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엄마와 마주쳤어요. 저 여자애는 누구야? 혹시 여자친구야? 정말 그럼 소개 좀 해줘. 아직 정문 안 나간 것 같은데 다음에 시켜줄게. 근데 차림도 그렇고 의대생이나 의사 같진 않은데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는 애야? 아, 그냥 직장 다니는 애야? 어느 직장이야? 아직 그건 좀. 아휴 미안. 나도 모르게 몰입해버렸네. 하긴 연애할 수. 제가 결정한 결혼할 여자를 소개할 때 자세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었어요? 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파요. 이미 여자친구가 준 도시락을 먹어 배가 꽉 찰 때까지 소개팅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 후 엄마가 불쑥 소개팅 자리를 알아왔어요. 엄마는 늘 제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요즘은 금방 헤어지는데 잘 만나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꽤 오래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소개팅을 하려고 하다니 소개팅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소개를 못 시켜주나요?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결혼을 결심하게 될 때 꼭 이야기할 게 있어요. 주어야 했습니다. 나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왜 너무 떨려서 할 수 없어. 그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 거기서 그래 우리 사이에 못한 말도 있어. 응 그렇다고 여러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칫 그 말로 우리의 결혼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내 입양 후 삶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거든. 그만큼 내 양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기억해 입양된 후에 중학교에 다시 너를 찾으러 갔을 때 기억해 너무 깔끔해서 나도 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너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어야 했지. 이전에 알던 그 꽃소녀가 아닌 예쁜 소녀가 너무 놀라운데 왜 이렇게 날 놀라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너 반대로 내가 의료대학에 갔잖아. 응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뒤에 알게 된 게 하나 있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들끓는 엄마 아빠가 있었어. 입양하려고 할 때 그 얘기였지만 갑자기 여자친구가 웃음을 터뜨리는 거야. 나도 알아. 자기 부모님이 입양하려던 아이들 후보 중에 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자기가 입양한 후 우연히 들었어. 내가 자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지. 입양 가능했던데. 배가 고파요. 이미 여자친구가 준 도시락을 먹어 배가 꽉 찰 때까지 소개팅을 진행해야 했어요. 그 후 엄마가 불쑥 소개팅 자리를 알아왔어요. 엄마는 늘 제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아요. 아직도 만나고 있나요? 요즘은 금방 헤어지는데 잘 만나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꽤 오래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소개팅을 하려고 하다니 소개팅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소개를 못 시켜주나요?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결혼을 결심하게 될 때 꼭 이야기할 게 있어요. 친구에게 자리를 양보해. 뺏겠다고 불쌍하다 하지만 받아준 거야. 내가 다시 찾아가도 한 번도 아쉬운 적이 없었어. 들었던 정보에 따르면 그가 좋은 곳으로 입양되어 기뻤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자기는 사랑하고 싶어 했다고 나는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런 선택은 할 수 없었어. 하나가 잘 자랐으면 된 거야. 내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그래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 알려고 하고 나 안 결혼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어. 석인 거 너무 미안하고 너도 20살 이상이었으니까. 단둘이 했던 청혼이 바뀌었을까 했어. 그럴 리가 없어. 결혼을 약속했으니까. 남은 일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인사를 하려고 하면 어머니는 반신반의라며 물었다. 오래 만났다고 해도 이상해하며 반신반의하는 어머니에게 딸이 왈즈로 따오라고 해서 서툴게 달려갔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 이해 안 된다는 눈길을 보냈지만 외국인인 나에게는 그것이 이해 못하는 것이었지만 아내에게 반가운 일이었달까? 제가 아빠까지 불러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분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낼 때 만난 친구라고 말해야 하나요?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를 만난 건 고아원 동기가 아니라 고원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많이 어렸었거든요. 그 친구와 결혼해야겠다고요? 그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고원에서 받아낸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교육도 못 받았을 거려. 그렇게 되면 저도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렇긴 한데 조금 다르잖아요. 당신과 저는 다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아, 처음은 같아요. 운이 좋아서 엄마 아빠를 만났거든요. 아니, 맞아요. 뭔가 그렇지. 근데도요.
다른 여자는 과거를 아는데 그 과거를 알면서 부인과 결혼하면 속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말하지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나 아빠 생각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엄마 아빠를 친자식으로 키운 것과 우리 두 부모님은 친자식으로 키웠을 때의 마음이 맞지 않죠. 마음을 다 하기보다 그렇죠.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그게 내 친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랍니다. 만나보시면 즉시 알게 될 거예요. 엄마는 싫대요. 네가 내 엄마 눈치를 보고 살 길 가르쳐 주었거든요. 럭키야, 구원 출신이라서 그늘이 있을 것 같단 생각에 엄마의 눈치를 보고 잘 살길 바란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부에 열심히 하는 걸 엄마는 진지하게 생각했거든요. 썼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친구 때문에 노력했어요. 그 친구가 호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열심히 했다고. 나는 친구한테 의대 가게를 도와준 거야? 부모님은 한동안 놀라시다가 결국 선언하셨어요. 그 여자와 결혼하면 당신을 쫓아버릴 거야? 날 아들처럼 대접해주고 의사 되도록 키워준 양부모님은 내가 결혼한다며 첫사랑인 고원 동기 예비 신부를 데리고 오자 인연을 끊자며 노발대발했어요. 나는 그런 부모님께 애걸했어요. 엄마만 만나기만 해줘. 진짜 괜찮다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까지 없다면 결국 부모님은 내 고집을 못 이기시고 상견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예비 신부가 상견례로 들어오던 때였죠. 예비 신부 얼굴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바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해. 아빠가 진짜야?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처자의 관성을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말에 집중했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당신의 관성은 보통 관성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일 거야? 내가 언제 관성으로 장난을 치겠어? 그녀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 그 여자 맞아. 우리가 입양할 참이었던 그 여자. 당신은 기억을 못하지만 나는 분명히 기억해. 어머니는 대답을 안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대신 대답했지.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관상 때문이었어.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했었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우리 딸을 생각해서 허락 못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관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면 어떡할까? 하지만 당신이 말을 했어도 내가 힘들었을 거야. 좋은 관상이라서 안심하고 살라 했지. 그래도 아들이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어. 그 여자를 선택했으면 결혼이 더 쉬웠을 텐데. 나한테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 당신이 어떤 관상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 인품은 물론 정말 좋은 거라면. 정말 그래? 나에게 의대에 갈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여자친구였어. 진짜 오래 사귀었나 봐. 입양된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니 고아원을 몰래 찾았어. 왜 고아원에? 혹시 그 여자를 보러 간 거야? 그녀를 그리워해서 참을 수가 없었나 봐. 혼자 버스를 타고 고아원으로 갔어.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이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입양을 받았을 때 미쳤다. 그 아이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서러웠다. 나도 기억해. 그때 너를 데리러 갔던 날 너가 나를 따라온 것처럼 느껴졌다. 걸음을 빠르게 옮기며 내가 겁에 질려하는 것 같아서 조심히 뛰며 달렸지만 고원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여자 친구 때문이었다. 그녀를 혼자 놓고 나오려니 너무 서러웠다. 사실 전날 아침까지 원장님을 찾아가서 입양을 맡고 싶다고 울었는데 원장님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엄마와 아빠를 잘 알아서 원망하지 마. 서둘러 결혼하고 라며 말했다. 그리고 원장님은 우리를 믿고 너를 떠났지. 그래, 맞구나. 그 무엇이 그와 기억이 깊게 이어져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 많이 오래 만나다 보면 그만큼 서로에게 잘 알게 됐을 텐데. 그런데 이제 결혼하러 갈까? 아니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을 텐데. 아, 어렵게 함께 결혼할 건가?
그런데 정말로 좋아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결과를 보지 못해도 여보, 나는 그래도 급한 척하는 걸 정말 싫어해. 우리는 솔직히 아쉬운 입장이야. 지금 보기에는 괴로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또 모를 거야. 완벽한 사람이 집에 있는 건 얼마나 복인지. 우리 아들도 정말 잘나는 편이야. 아이야, 엄마야, 또 하나. 물론 아빠도 관상이 좋아서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좀 특이해. 그래도 우리 집이 도움을 받을 만한 형편도 아니고 엄마는 그냥 좋게 보려 애쓰는 것 같아. 우리 집이 좋게 봐서 다행하다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가 반대해봤자 소용없겠지. 너무 솔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간에서 잘 행동해야만 돼. 그럼 언제는 뭐라고 해야 할까? 엄마가 반대하면 그냥 이렇게 말해야 해. 사람은 너무 솔직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도 해. 왜 갑자기 내게 화살이 날아오는 건지. 너는 항상 정직한 소리만 해서 내 마음을 헷갈리게 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정직한 소리만 할 수밖에 없다는 질문을 하지. 연애할 때는 자신의 관상에 대해 물어보고 결혼 후엔 가족이나 친구들의 관상도 물어보지. 근데 별로인 건 별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랬다고 놓을 것 없겠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면 더 좋을 텐데. 가족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고객이 관상가인 거야. 거짓말을 못하니까 우리 아들의 시선이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려는 그 친구는 우리 집 며느리 돼야 했어. 결국 우리는 아버지의 적극 지지 속에서 결혼을 승인받았어. 그날 밤 여자친구와 통화하면서 그녀도 내 눈이 신기하다고 했어. 내가 가진 지혜로운 눈으로 거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해야 해? 나를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아버지는 넌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되니까 충분해. 그렇게 말하더라. 어머니도 허락해 주셨고, 그럼 내가 노력해야지. 감동적이야. 부모님께 미안하지만 너를 만난 순간부터 너밖에 못 찾았어. 부모님에겐 비밀로 해야겠지. 우리 결혼식에선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대. 내가 의사라고서. 아내가 고아 출신의 일반 직장인인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내를 만족한 표정으로 보곤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죠. 아들아, 오늘은 집에 올 수 있을까? 엄마,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이미 와 있어. 너만 오면 돼. 나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울고 있는 아내를 엄마를 달래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빠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가려던 참에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야? 응급실로 데려가서 급히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네. 그날 와이프는 검사를 받았는데 기증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렇다면 의사인 아들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잖아. 따뜻님, 내가 어머니께 부탁한 건데. 당신은 이미 요즘 바쁘잖아. 그래도 중요한 결정은 함께 해야지. 그래, 남편 말이 맞아. 둘이 가서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결정해.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난 싫어. 아버님 현재 위급한 상태이고 당신의 건강이 나빠지면 나는 어떡하지?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키워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갚으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제안하는데 아버지는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부인의 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부인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들은 부인의 회복을 도울 것을 약속하고 아버지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수술실 문 앞에서 입을 틀어막으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와서 엄마가 참지 못하는 말을 하셨어요. 아들아, 너 팔불 출신인 건 알았다. 이러다가는 안 돼. 초상 나게 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억울해서 그런 거야? 울지 말고 버티자.
안에 있는 사람들도 버틸 거야? 다행스럽게도 아내와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내는 생각보다 더 빨리 회복되셨어요. 축하 기념으로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중 엄마가 저를 놀리며 우리 남편의 수술실 앞에서 우는 걸 봤어야 했다고 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아버지는 왜 이럴까 봐서 초상이 나겠다 하셨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런데 수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였지?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돌보겠다고 했던 건데 말이에요.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고마워하며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빨리 선물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안 줄 수 없겠죠? 아버님, 이게 뭐죠? 금두껍이네. 나중에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살려고 사둔 거였는데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이런 걸 받을 생각으로 선물해 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선물을 해주지 못하셨으니까 결혼할 때도 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결혼 선물을 따로 주셨어. 정말 그건 시어머니에게만 비밀로 해줘서 그래. 그러니 금두꺼비를 얼른 도로 넣어주세요. 저는 받을 필요 없다고 말한 거예요. 알겠어요. 며느리, 사랑을 받을 때 시어머니에게도 선물을 해줄 수 있잖아요. 뭐, 해줬어? 묻지 말 테니까. 금두꺼비를 받아.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내가 나한테도 은사인인데 이 시어머니라고요. 그래도 정말 신기해요. 이 시어머니의 말이 딱 맞았지. 너는 우리 집 복덩이가 될 거라고 했었어. 제가 뭐 했나요? 그럼에도 아내는 결국 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집 복덩이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당신만 힘들게 하는 것 같은지. 괜히 나만 나서 남의 집 복덩이 역할을 하는 듯이 당신만 고생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이 그래요. 항상 미안하고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죠. 아내가 좋은 관상이면 우리 집에게 복이 옵니다. 한 번은 엄마의 생신을 축하하러 밖에서 식사를 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에요? 이 음식점이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요즘 들어 장사가 잘 안 돼서 입맛이 망가졌어요. 남의 식당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입맛이 없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큰 음식점이 왜 망해야 해요? 큰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많은 수입이 필요한데 몇 달째 적자예요. 몇 달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잘못한 게 뭐예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엄마와 아빠가 심란해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망해버리면 직원들은 어떡하죠? 불안해서 심란해요. 미안해요. 너희를 데리고 좋은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내가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메뉴를 개발하는 건 어때요? 어때요? 너무 오래된 식당이라 새로운 메뉴를 도입하면 단골 손님들마저 떠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소용없죠. 우리는 신문 광고와 지역 방송 광고까지 해봤지만 효과가 없더라고요. 결국 적자라며 문을 닫을 상황이었지만 기존 메뉴에 고집할 수는 없어요. 요즘 젊은 손님들도 먹을 만한 메뉴를 요구해요. 어머니 식당은 연령대가 좀 높은 손님들이 주로 오시는데 그렇다면 메뉴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요즘은 SNS 때문에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데 그럴 때는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려고요. 그러던 중 아내가 열정적으로 부모님의 식당을 도우러 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열심히 도와주어서 내가 다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월급은 받아야 하잖아요. 가게가 이미 적자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건 제가 거절했어요. 우선은 가게를 살려야 하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 어느 날 아내가 퇴근 후 부모님 식당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신메뉴 시식회를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먹어보고 솔직한 리뷰를 해달라는 거죠. 사실 전 아버지 닮아서 솔직한 건 잘못해서 그러지만 장난치지 말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먹겠죠. 보세요. 그런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것을 제 맥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은 젊은 사람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의 타겟은 바로 젊은 층인데요. 그렇다면 제대로네요. 이것이야말로 SNS 각이에요. SNS 각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SNS 난리날 법한 메뉴라는 뜻이에요. 그래,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데요. 아내의 메뉴 개발은 성공적이었고 젊은 손님들이 식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이 요즘 젊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손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먹는 것도 영상으로 찍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대박 난 거래요. 그렇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큰일 했어요. 이제 우리 부인이 수고한 값 좀 받나요? 그것도 이미 드렸고 월급도 사장급으로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공동 사장님이나 다름이 없지요. 안 그러면 제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요즘은 걱정이 없어요. 이제는 나 없어도 우리 부인이 식당 운영도 할 수 있을 거려. 엄마, 그래도 우리 부인을 너무 고생시키지 마세요. 얼씨고, 엄마, 고생하는 건 안 보이세요? 그때 아내가 와서는 제 귀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너무 팔불출이곤 했으니 누구 닮았지요? 시아버지가요. 젊었을 때 그랬을 거야? 누군가에서 배운 탓이겠지? 소리하지 말고 음식 좀 나눠 먹자. 알겠어. 부모님의 식당이 회생한 후 아내는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일을 한다고 하지만 늘 무리를 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불러다 앉히고 솔직하게 물었어. 혹시 시부모님 식당이라서 끊을 수 없이 하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 원래는 메뉴 개발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었잖아. 근데 혹시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자책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막상 메뉴 개발하고 식당을 운영하니 나랑 너무 잘 맞아. 나 지금도 또 다른 메뉴를 개발 중이야? 진짜. 그래서 바빴던 거구나. 아, 내가 자꾸 집에 없어서 솔직히 너무 서운하고 걱정도 돼. 넌 신중도 하나 없잖아. 여보, 그런 걱정만 할 거야? 나 정말 걱정하지 않아. 넌 아주 잘하고 있어. 요즘도 틈틈이 확인하고 있고. 아, 그러면 나도 좋아. 내가 우리 부모님 곁에 있는 게 나한테는 좋으니까. 하지만 힘들면 무조건 쉬어. 지금도 엄마는 메뉴 개발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손님 많은 날이면 내가 서빙도 하고 도와. 지금 그 식당이 내 것 같아.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아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발을 못 댈 수도 있어서 묻고 싶었던 건데 아내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 집의 행운의 총이 되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이 아닌데 왠지 문제가 있어 받아보니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울어? 여보야, 물었더니 어머님이 응급실에 있어. 우리 병원이 맞아. 아내가 울어 대답하지 못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급히 응급실로 향했더니 정말 아내와 어머니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야. 아프지는 않아. 저는 돕고 아내 손을 잡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요.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나왔어. 괜찮아. 그리고 우리 둘 다 괜찮아 보였어요. 팔이랑 다리가 까이긴 한데. 와이프가 날 살려줘서 그런 거야? 어머니, 얘기 안 했다고 했잖아. 왜 안 했어? 너만 다 가졌잖아. 어떻게 그래? 언니랑 식당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저는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했는데요.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차가 어머니를 놓칠 뻔했어요. 다행히도 운전자가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막았지만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뛰어서 도와주려다가 넘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화가 치밀었는데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이전에 아버지의 심장 질환으로도 고생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겪은 후에도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결국 둘 다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친 부분은 없었어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함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고 가족과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마워, 어머니. 함께 해주셔서. 그냥 보지 말고 행동으로 바꿔야지. 진짜 미치겠다. 너 때문에. 나도 그렇게 몸을 살려야겠다. 조심해야겠어. 그래도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위험했어. 고마워, 아버지. 내가 반대하지 않고 도와줬으면 벌써 죽어 있을 거야. 예전까지는 아내와 내가 제일 가까웠는데 이제는 아내도 날 다르게 바라봐. 여전해.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일 더 먹어도 괜찮을까? 알았어. 내일 아침도 먹고 출근할게. 엄마야, 아들도 입이 살찌는데 며느리한테 가까이 다가가지 마. 아이 반찬이 다 떨어진 거 보여? 아, 그랬나? 아이고. 근데 넌 팔이 너무 길잖아. 팔 다 뻗으면 다 닿겠는데. 뭐래? 다 닿겠지. 아버지도 다 닿지 않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지도 잘 먹고 있어? 어쨌든 이 집에서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이젠 엄마조차도 너를 찬양하잖아. 그래서 당신도 봉학한 눈으로 태어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세계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였지. 그래서 달라진 게 있겠지. 그래서 나도 앞으로도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삶을 이어가야만 했어. 우리가 와이프에게 목숨을 바친 적이 있잖아. 응, 아버지.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어. 다시는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아버지, 아무리 이식을 받았어도 관리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정말 잘해주시고 제가 신장을 드린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당연하지. 누구 신장이든 내가 무조건 관리해야지. 나는 내 신장을 내가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런 거야? 아버지, 어머니 진짜 감동받았어요. 다시 시작해야겠다. 또 난 이제 우리 집에서 찬밥 신세입니다. 오죽하면 엄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 의사면 뭐하니? 내가 아버지 심장을 떼줄 수 있니? 엄마, 교통사고를 막아줄 수 있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우리 며느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결혼이었다. 엄마, 변해도 너무 변한 게 아니야? 아이고, 그때는 의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해줄 줄 알았지. 어떤 며느리가 왔어도 내 아들이 아깝다고 했을 텐데. 하긴 그렇긴 하지만 살아보니까 진짜 내 식구다 싶은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아버지의 말 한마디만 믿고 들었지만 솔직히 난 반신반의했어. 근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한 일만 벌써 몇 개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그 몇 개가 몇천 개 몇만 개보다 더 크잖아. 이러다 보면 엄마, 아빠 사랑다. 간결한 한글 번역, 자기의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잃었지만 다시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처음에는 입양을 고려했지만 결국 아빠가 양보해준다. 새 식구가 들어올 때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신경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입양해서 다행인 것 같다. 처음 만난 날부터 아내를 알아보았고 왜 그때 모르고 있었을까 후회했다. 결국 내가 너 하나만 입양했던 것은 고집 때문이었던 것 같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부가 되었다. 평생 갚지 못할 고마움을 느낀다. 아빠와 나는 자랑스럽다. 언행을 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더 많이 받았어. 곧 식당을 양도할 생각이 있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계속해서 식당을 다녀갈 거고 사장님은 우리 며느리로 바뀌어야겠지.
엄마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 며느리에게 줄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 아빠 흥분한 모양이야. 왜 지금에야 식당 사장이 아니라 종업원이 되어 휴가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했냐고. 아이고, 정말 난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며느리 도와줘야 해.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그래? 두 분 다 이제 편하게 놀러 다니시라고 식당이 무료로 넘어가서 평생 용돈을 남겨주겠다고 했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빠는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었어. 식당을 양도하는 게 부담스러우진 않아. 내가 너무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돼. 아버님은 항상 내 걱정만 하시잖아. 난 정말 괜찮아.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복덩어리인 걸 알았지만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너희가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확신했어. 아버님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내한테는 그저 고맙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나의 힘이 충분하니까. 행복해요. 고마워. 우리 가족이 돼줘서.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몰래 듣고 있는데 제 마음이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산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사실 나는 입영된 늘 내 인생만 살았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식구가 되는 일보다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냥 편하게 컸단 말이지. 그랬지. 그래서 내 인생은 양 부모님께는 감사한 마음만 있었고 미래에는 늘 당신과 나밖에 없었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더 견고하게 이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만약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또 내 삶에만 집중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 당신한테는 목표가 있었잖아.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옆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은 거고. 그래서 내가 대신했어. 당신이랑 나는 하나니까. 당신이 아내가 돼줘서 내가 이제야 우리 부모님의 삶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내 삶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더 잘해드리면 돼. 내가 참 천리 없어. 그렇지. 당신이 아빠, 엄마 도울 때도 당신 생각만 하고 철이 없긴 하지. 근데도 어머님, 아버님도 별로 안 섭섭해 하시더라. 그래. 응. 안 그래도 내가 당신이 하도 그러니까 섭섭하실 때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두 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감정적이거나 아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당신은 말했죠. 자신은 어린 시절을 넘어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님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은 집안에 잘 적응해 나중에 당신과 결혼한다면 이야기를 들은 후 깨달았다고 해요. 아들은 이 여자가 우리 가족과도 잘 살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눈물이 나왔대요. 별로 이야기도 없이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벌써 엄마 아빠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해? 설마 싶지만 아버님은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잘 해주시는 거래요. 아버님은 정말로 당신을 매우 아름답게 여기시나 봐요. 이제야 본격적으로 생각해보니 내가 참으로 운이 좋다는 생각에 빠지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걸 실감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운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분들께서는 부모님에게 못 받은 사랑을 모두 받은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제 밥에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지장해 줍니다. 오늘날엔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밥을 떠내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저도 이런 게 되어버렸죠. 모아주세요. 제 부부와 저희 가족에게 아내는 저와 양부모님이 메꾸지 못한 공백을 채워준 사람입니다. 아내가 마침내 퍼즐을 완성한 느낌이에요. 제 꿈은 여전히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제 퍼즐을 완성시켜준 아내에게 오늘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